네, 고위급 간부들의 숙청이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면서 김정은의 공포 정치가 점차 심상치 않다. 내부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은 개인의 편벽된 성격 탓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은데요. 그 밖에 배후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나눠볼 두 분입니다. 강명도 경민대 북한학과 교수, 전 북한 아나운서 송지영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현영철 채용 의혹 아직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정원이 긴장한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최근에 나오는 북한의 그 TV를 보면 그 동영상 나오지 않습니까? 네. 깔끔하게 정리된 걸로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연호 그 양식장을 방문했는데 딱 현영철이만 빠졌습니다. 네. 군부대 양식장이면 이런 양식장을 준비하고 후방물자를 보장해주고 부식물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인민무력부장이 할 일인데 거기에 안 갔다는 것은 이게 이미 다 정리가 되지 않았냐. 그리고 최근에 북한에서 나오는 뉴스 형태를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날조됐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 최고 전범을 헐뜯고 있다, 악랄하게 헐뜯고 있다 이런 말은 있지만 날조됐다. 네.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날조된 사실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우리 최고 전범을 계속 헐뜯고 악랄하게 도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전에 찍었던 동영상 현영철이가 한 몇 년, 2년 전 작년에 찍었던 동영상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군부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호 양식장을 갔는데 거기에는 현영철이 빠졌습니다. 이걸 네. 봐서는 자기가 현영철이가 축송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려면 대동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깔끔하게 어제 정리해줬습니다. 이번에 네. 확실하게 정리를 확실히 해줬던 처형된 걸로 거예요. 봐야 된다. 네, 이제 동영상에서도 그렇고 처형된 것은 지금 확실하다. 북한에서는 그 현영철의 그 숙청이 공포 정치의 결정판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런데 그 이유와 관련해서 졸다가 처형당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또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결국 이권과 관련된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말씀이 좀 타당한 것 같은데요. 네. 예전에 이제 장성택이 김정은에게 밑보인 것은 마식령 스키장을 김정은이 그쪽에다 돈을 이제 집중해서 그쪽을 건설해야 된다 이런 쪽이었고. 장성택 같은 경우는 인민생활 경제부터 이제 높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서 살짝 트러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성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북한의 경제를 딱 보면 성금 보듯이 아는데 어느 쪽으로 흘러가야 이제 북한 인민들도 살리고 북한 경제를 올리는지 이제 뻔한데 김정은은 금방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곳에 집중을 해야 될지 일단 자기 명성부터 떨칠 생각을 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권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영철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가 나이 많은 노장으로서 김정은에게 이렇게 장군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 김정은에게 밑보여서 결국은 잤다 이제 김정은이 직접 말을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불경하게도 네. 끄떡끄떡 절았다 그런 것까지 이제 둘씌어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처형당하지 않았을까. 네. 결국 장성택의 현영철이나 경제적 이권 문제로 이제 처형됐다고 보는 게 정설인데 쇼프노트 위조 지폐 문제도 있고 마약 거래도 있고 북한의 이권 사업이 대략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북한의 이권 사업은 광물 자원이 중심입니다. 한때는 송이버섯, 물고기, 금광 이런 것들이 유색금속 이런 것들이 우선이었다면 지금 그런 것보다도 지금은 광물 자원 철광석이라든가 마그네사이트라든가 그다음에 후견광석 이다음에 석탄 이런 것들이 이권인데 이런 이권은 다 인민무력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유색금속이라고 했던 비철금속, 그 다음에 금광이라든가 송이버섯, 물고기에서 돈 될 만한 것들, 명란이라든가 도름 이런 건 다 대웅지도국 30곳의 산하에서 관장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최근에 와서 돈이 말랐대요. 마르다 보니까 자기가 대기념비적 사업이라고 하는 무슨 이제 마식령 스키장도 그렇고 이제 완성됐지만 그 이후에 건설하는 것. 실례를 들으면 그 마운트린을 정지시킨 게 순환비행장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순환비행장 금년도 4월 15일, 최근 4월 15일까지 완성하는데 완성 못했잖아요. 아직 개장 못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과학기술의 전당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10월 10일 맞아서 다 개장하고 그 김정은이 업적으로 쌓아야 되는데 돈을 가지고 있는 데는 인민무력부밖에 없어요. 네. 인민무력부가 광물자원, 석탄자원 다 가지고 수출하면서 인민무력부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풀어서 이런 데 하라고 하니까 앞에서는 해놓고 뭐라고 했냐면 최근에 나온 정보입니다. 현역자 뒤에서
인민군 병사들이 용량실조로 굶어 죽고 있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냐. 간부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네. 최근의 정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였는데 그러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라 해가지고 러시아에 보냈는데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뭐 차관도 받아오고 미사일도 수입하고 비행기도 수입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얻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축적되고 쌓이니까 그럼 네. 이걸 관철 못했다고 죽인다는 것보다 이제 불경죄 뭐 이자처럼 뭐 그 뭐 꼬떡꼬떡 졸았다느니 뭐 네. 근데 거기에 하나 들어간 게 반역죄가 들어갔습니다. 이 반역죄는 불만 불평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축적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내면에는 돈이 깔려 있다. 우리 성원 아나운서 이야기했듯이 돈 문제, 장성택이도 돈 문제하고 트라이벌 생겼고 현영철이도 돈 문제 때문에 트라이벌 생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국내의 경우에는 그것은 다 시장에서 결정이 돼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오히려 이제 뭐 일종의 정부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이권을 정부의 어느 부처가 가져가느냐 이거 가지고 싸움이 난다. 그렇죠.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또 하나 지적이 결국 김정은의 경우에는 보여주기식 사업에 돈을 많이 쓰고 싶어하고 여기에 반해서 오래된 그 군 관료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인민을 먹이거나 또 뭐 장병을 먹이는 데 예, 지금 맞습니다. 돈을 쓰고 싶어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을 할아버지 뭐 얘기하고도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인민에게 뭐 니밥과 쇠고기국을 먹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일성 때나 김일성을 지금 북한의 김정은을 둘러싸고 있는 원로들이 다 김일성, 김정일 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하는 행위나 통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돈이 되는 걸 해야 되는데 마승용 스키장 갔다고 몇 명이 줄깁니까? 그렇습니다. 대동강 물놀이장, 해당화 이거 몇 명이 줄깁니까 여기서? 그렇다고 관광객 확 유치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 특구 만드는 건 좋은데 경제 특구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만들어 놓고 특히 그게 대표적인 경제 특구 중에서 하나가 강원도의 세포군이라는 그 세포 등판에 뭐 거기다 이제 복합적인 리조트를 만들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세포군은 평양이나 뭐 이 교통이 안 돼 있습니다. 일단 버스도 없고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누가 갑니까 그게? 거기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런 걸 자기 업적 쌓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원로들 눈에는 차질 않죠. 돈이 안 된다. 돈이 안 되는 곳에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이게 트라이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김정은은 그렇지만 젊은 혈기에 또 스위스에 유학하다 보니까 스위스와 비슷한 나라를 만들려고 보니까 자기는 이제 관광 자원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관광 자원을 해결하려면 원로들은 압니다. 핵을 내려놓던가 남북 관계를 우선 해야 되는데 이건 하지 않고 이렇게 투자부터 해놔서 당장 지금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고 지금 굶어 죽어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트라이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권 사업이 빤한데 뭐 광물을 중국에 판다든지 뭐 빤한데 이걸 이제 군이 관리를 하냐 당이 관리를 하냐인데 만약 현영철이 군인들 밥도 못 먹이고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전시성 사업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뒤에서 불만을 토로했다라고 본다면 이권 문제를 어떻게 배분하냐의 문제가 북한 내 권력 투쟁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김정은이 구를 장악하는가 당을 다 장악은 했지만 누가 김정은과 가까이 김정은 측근하고 가까이 컨택할 수 있는 구 줄을 잘 잡아야 북한에서도 이제 무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장성택 같은 경우는 줄이 이제 밑에까지 쫙 뻗어 있었기 때문에 그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그 와쿠만 받으면 중국이라든지 뭐 다른 대학이 이제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무역을 하다간 그게 다 이제 당에 이제 다 뺏깁니다. 국가에.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누구 손이 그 권력이 있는 그 손을 컨택을 해서 그쪽에서 승인을 받아서 군부대 이제 대로 이제 무역을 하고 당은 당대로 이제 무역을 하고 당자금을 바친다는 명목 아래 이제 무역을 해서 돈을 뭐 70%는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네가 또 인민들 위해서 뭐 이렇게 쓴다 이런 걸 해서 그 하는 사람은 직접 또 자기 배도 채우는 거죠. 서로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나 외화벌이를 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지기 위한 그런 이권 다툼이 지금 커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네. 선군 정치를 하면서 모든 그 이권이 다 군대로 넘어갔다가 네. 장성택이가 올라와가지고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 이용호를 그래서 쳤거든요. 네. 인민군 총참모장 이용호를 치고 나서 당으로 다 가져왔는데 당이 또 비제지니까 군대가 또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성택을 죽인 다음에 군대에 위전해야 되잖아요. 김정은이는. 이미 장성택이를 죽였기 때문에 지금도 최근에 뉴스를 보면 당 일꾼을 더 많이 죽였다고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 불만보다 이 당 일꾼과 당과 군에서 군에 의지해야 군대를 의지해야만이 독재 정치를 강화할 수 있게 지금 계속 총사라고 하는 게 다 누가 하면 다 군을 의지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의 이권이 다 가 있는데
너무 군에 이권이 가 있다 보니까 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건설이라든가 자기가 전시성 사업으로 하는 과학기술의 전당과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돈 하나도 없으니까 현영철이한테 좀 돈을 주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해놓고 안 주니까 또 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는 군을 치고 당을 치고 또 다시 군을 치고 당에 또 힘을 실어주고 이게 언제까지 되겠냐. 그러니까 리더십이 없다는 겁니다. 네. 네, 정치적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네, 거예요. 앞에서 지금 장석택이 처형당할 때는 많은 장석택 아래 관계된 사람들도 숙청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여기에 반해서 현영철의 경우에는 현영철 본인만 숙청당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니죠. 현영철이는 이제 야전군 지휘관으로도 엘리트 코스를 쭉 밟으면서 황병서나 최룡이하고 다른 게 최룡이나 황병서는 민간인 아닙니까? 군에 몸담고 있지 않던 사람이다. 당에 있다가 감투를 씌워주니까 사성장군 됐고 차수가 된 사람들이고 이 현영철이는 우리말은 육사를 거쳐가지고 군사대학을 나와서 쭉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50년 동안 군에 복무했기 때문에 인맥이 상당히 폭이 넓어요. 그러면 이 사람 하나 치게 되면 그 연줄, 그러니까 현영철이를 따르던 사람을 치지 않으면 이용호하고 다르서 이용호는 숙청당했다고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네. 지병으로 해임 맞다고 모든 권력을 빼앗았는데 현영철이는 공개 총살을 했기 때문에 그럼 현영철이를 지지하던 장군들이 자기 목이 언제 달아날지 모르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렇게 쉬운 상황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뭐 경제가 좀 나아졌다, 뭐 장마당이 좀 활성화됐다, 이민들 삶이 좀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말이 예. 있었는데 실제는 뭐냐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들어온 군방 탈북하신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김정은이 들어와서 뭐 배급을 조금씩 주라 뭐 이래서 한 달에 뭐 열흘 치는 배급 주는 경우가 그러니까 예전보다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민 생활이 좀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라고 합니다. 대신에 예전에 이제 많이 통제하던 사람들이 이제 유행 옷차림 같은 거 김정은이 아마 스위스 유학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왜 북한 사람들은 하얀 거하고 까만색만 고집하냐 100만 가지 꽃이 펴야 이쁘다 여성들도 흰 바지도 입고 뭐 이제 빨간 스카프도 뭐 걸치고 빨간 치마도 입어라 해서 다양한 뭐 여성들이 이제 옷차림이 좀 더 이제 색다르게 좀 그런 유행으로 번져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최근에 또 이 뉴스 인물로 등장한 사람이 김정은의 형인 김정철이 네. 등장했는데요. 이 김정철과 관련해서는 장성택의 처형을 한 배경, 그 뒷배경이 있다라는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외화벌이의 한 역군이다라는 얘기까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김정철이라는 인물 도대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정철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권력에서 밀려났으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는 이제 자기 편하게 살겠다는 건데 김정은이하고 안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리더십이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자기 형이 외국에 나와서 방자하게 노는 거를 터치를 관리를 컨트롤이 안 되면 그 룰은 다 김정은이한테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은 신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로얄 패밀리가 노출될수록 그러니까 이 김정은의 일가계가 노출되기 시작하면 신비주의가 없어지고 신격화가 안 됩니다. 북한은 신격화나 우상화가 안 되면 독재 정치이기 때문에 북한 정치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김정은이도 그렇고 김정은이도 그렇고 북한을 통치할 수 3대 세습으로 내려올 수 있던 것이 열광이거든요. 이 카리스마입니다. 말하자면 이 카리스마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신비주의입니다. 말하자면 김일성이 땐 가랑잎 한 장으로 뭐 압력광을 넣으면서 일제를 타도했다. 김정일은 2살 때 어머니 배낭우에서 싸창을 들고 총포탄 소리를 그러니까 총격 전투 현장에서 그 총포탄 소리를 자전거로 들으면서 자랐다. 뭐 백두산에서 태어났고 백두산에 쌍무지개 학교 뭐 이런 신비주의로 가야 되거든. 네. 신격화를 시키고 그래야만이 우러러 볼 게 아닙니까?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너지게 되면 김정은이가 별 볼일 없는 사람이거나 하게 되면 통치를 못합니다. 이 독재 네. 국가에서는. 그런데 김정철이가 선글라스 끼고 잠바끼 무슨 뭐 깡패 같아요. 옷차림 자체가. 뭐 안에는 네. 뭐 티셔츠 이상한 티셔츠 하나 입고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전 국민들한테 들어갈 때 김정철이가 있는지 없는지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직 네. 간부들도 몰라요. 네. 김정은이 형이 김정철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김여정이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김종희처럼 나타났지만 김정철이는 모릅니다. 그러면 김종철이가 있다는 걸 알면 왜 어떻게 김종철이도 저거 배다른 형제인가? 왜 김종철이는 지도자가 안 되고 왜 둘째 시켰지? 이런 소문이 쫙 퍼져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철이는 영원히 신비주의에 가려서 없어져야 되는데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돌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은 김정은이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김정은이한테 누가 되면 됐지 절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이 형이래 하면
그 보는 순간 지금 김정은이 모습과 김종철이 모습은 하늘과 땅 천재라는 거죠. 네. 김정은이는 정말 뭐 김일성을 모습을 해가지고 뭐 다음에 열광하고 뭐 연설하고 다니고 뭐 인민군 장군들 데리고 다닐 때 지도자가 같은 모습이 보이잖아요. 김정은이 형 같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네. 저 어떻게 최고 지도자 김정은하고 너무나도 대조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컨트롤을 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자기 형도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형도 컨트롤이 안 되면 북한에 있는 모든 원로급이 컨트롤이 되겠냐. 그러니까 공포 정치로 간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김정은 체제에서 김정철이가 마쿠 실세다, 뭐 봉화조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봉화조나 뭐 마쿠 실세나 이거는 김정은이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김정일이가 살아 있을 때 자기 동생이라던가 자기의 권력을 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을 할지 모르지만 김정은이가 이미 최고 지도자가 되고 아버지가 없는 순간에 그런 조직이나 이런 걸 가질 수가 없는 게 바로 북한입니다. 장성택이가 3번 좌천됐거든요. 89년도 강선제 강서 또 그 다음에 93년도, 2000년도 이게 다 좌천됐던 원인이 뭐냐면 사람이 뭐 있기 때문에 좌천시켰던 겁니다. 죽이진 않았지만 김정일이 좀 죽였겠죠. 그러나 김정일이는 죽이지 않아도 좌천만 시키고 혁명화 다시 원래 와도 원래 오고 내려가고 이걸 반복해도 내 주위의 사람들꾼에 조심하라는 경고성 메시지거든요. 이걸 왜 그러냐? 김정일이 때도 그랬는데 하물며 자기 매제인데 자기 형이 만약에 이런 걸 조직하고 이런 게 봉화조 같은 것이 아직도 존재하고 김종철 주위에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런 모습으로 런던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이 북한이 최근에 살아남에 대한 진상조사를 같이 하자, 공동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북한이 제안만 해오면 또 우리 쪽에서 응하면 또 없던 일로 가기도 했는데요.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지금 북한에서 이걸 최근에 다시 들고 나온 거는 네. 딱 한 가지라고 합니다. 남남 갈등보다도 네. 지금 우리 여권 내부에서 우리 여당에서조차도 의사조치 해제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네.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또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여당에서 의사조치 이제 그만두고 남북관계 해결하라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봐가지고 지금 북한이 의사조치를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여기 불을 지피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 보더라도 북한이 지금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고 외화가 달러가 절실히 필요하고 외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건 지금 인정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반기문 총장이 거기 가겠다고 했을 때 방북 허가를 내줬어야죠. 네. 허가를 내준 걸 취소시키지 말아줘야죠. 하루 전에 취소시키는 바람에 국제적 이미지만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이.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김정은이 자기가 리더십을 정확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최고 지도자로서의 그 품격과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걸 요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사조치와 관한 거는 김양건이가 할 겁니다. 네. 이번에 지금 5월 24일이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 한국 내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김양건을 비롯한 자기 손빨 내야 되잖아요. 이럴 때 한번 이런 걸 해주지 않으면 네. 이건 김정은이 지시보다도 김양건을 비롯한 이런 대남선 총책들이 김정은이한테 자기 손빨 내야 되잖아요. 이럴 때 뭐 하자마자 항상 주장하던 게 오이사하고 금강산 해제 그렇죠. 조치 해제인데 오이사 조치하고 금강산 광 재개였는데 이번에 자기 안 하면 자기 지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김양건이다. 그러니까 이건 김양건의 작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